안녕하세요. 소비자TV 시청자 여러분, 흙사랑 물사랑 백년지 대계 농업정책 토론 진행자 최지수입니다. 오늘은 농지은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2014년 대한민국을 방문해 한 대학 강연장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최고의 유망 업종은 농업이다. 농업은 향후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이 뛰어난 산업 중 하나다. 네, 또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소장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의 농업은 기술 혁신과 융합되면서 가장 멋진 직업이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 현실은 어떨까요? 매년 농업 인력은 줄어들고 농촌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식량 안보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요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농촌과 농업인을 어떻게 지키고 또 경쟁력을 갖춘 제1산업으로 농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농업행정의 최일선 기관이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옆에 조성광 농지은행 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오른편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농업용수 관련 정책 토론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은 농업행정 정책 토론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신의 딸에게 농고 진학을 권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10년 후에는 이 농업이 희소 가치를 인정받게 될 직업이라는 거였는데요. 어떠세요, 박사님? 박사님은 자식에게 농부가 되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예, 물론 권하고 싶죠. 예, 미래 유망 직업 중에는 농업이 가장 확실한 직종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래 농업은 단순히 현재와 같은 영농활동뿐 아니라 식품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원료가 되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것도 농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업이 유망한 직종에 해당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이제 식생활인데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을 해결하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농업 부분은 이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희소 가치에 의해서도 농업은 유망 직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농부가 되기에 정말 가치가 많고 이유가 타당한데, 하지만 지금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농업 인구가 주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가 인구 감소 아니면 농업 인구의 감소가 경영 인력의 부족으로 농업 생산의 감소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0년간 자료를 보면은 농가 인구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약 28% 정도가 감소해서 2015년 기준으로 한 110만 호가 불과하고, 같은 기간에 이제 농업 인구는 약 절반이 감소해서 약 현재 한 250만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농가 인구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농가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고령농이 많다는 건데, 현재 농가 인구 중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농가 수는 전체 농가 수의 1.3%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가 인구의 고령화,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가 인구의 고령화 또 그리고 농가 인구도 감소해서 지금 이런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 귀농 또 귀여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처장님, 그럼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요즘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귀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선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고요. 정착하면서 생활해야 할 어떤 그런 자금. 그리고 어차피 농촌에 귀농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이나 정착 자금의 일부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농어촌공사에서는 주력 사업의 하나인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서 농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지은행 사업은 비농가나 고령자나 농업에서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고령 은퇴 농가 그리고 경영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농지를 저희 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임차를 해가지고 전업농 육성 대상자나 창업농이나 신규농 그런 농업인들한테 매도하거나 임대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사업이 또 농지은행 사업인 것 같은데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농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농가와 또 이 농지가 필요한 농가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사업인 셈인데요.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외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귀농인이나 새로이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창업농가라고 하죠. 그리고 전업농 육성 대상자, 그런 전업농들에게 농지를 5년간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5년 이후에 농지 이용 실태를 평가한 이후에 재임대를 할 수 있는 농지 매입 비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부채가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그런 분들의 농지를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가지고 부채를 대신 상환을 해주고 그 대신 그 매입한 농지는 1%의 저리로 다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영에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영회생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그리고 매매나 임대차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규모화하고 전문화된 농가를 육성하는 농지 규모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미래 후계 세대인 20, 30대 젊은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2030 세대 농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 농가들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네, 박사님, 그 농지은행 사업이 농가에 미치는 개인적인 생각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농지은행 사업은 앞서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농지은행 사업은 농가들에게 영농 기반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영농 규모화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이제 주된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앞서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와서 부채 농가들을 위한 경영회생 지원 사업 또 그리고 이제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를 위한 그 농지 지원 사업 등 이렇게 맞춤형 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그 2030 세대를 위한 그 농지 지원 사업을 이제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그 청년농 육성 프로그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차세대 농업 인력 육성이라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30 세대 지원 사업이 이 박사님 말처럼 청년 농부 육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또 예비 청년 농부들의 관심이 많은지 우리 처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 농촌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그 20, 30대 2030 세대의 젊은이들을 선정을 해서요. 그들에게 최대 5헥타르, 15,000평 정도 5헥타르의 농지를 매입 지원하거나 임대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장차 한국 농촌을 책임지고 농촌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 경우는 3.3 평방미터당 평당 35,000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을 하고요. 1% 수준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경우는 3.3 평방미터당 5만 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금리는 2%에 해당이 됩니다. 최장 30년까지 그 할부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서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농지은행의 기초가 되는 이 농지 제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나 또 개선해야 할 점도 있나요? 예, 그 농지은행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양질의 우량 농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전체 농지 면적은 약 167만 헥타로 우리 전체 국토의 약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매년 약 1만 7천 헥타의 농지가 농지 전용이나 아니면은 자연 감소로 이렇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 감소를 막는 이제 보다 적극적인 농지 보존 정책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량 농지의 전용을 막는 그런 우량 농지 보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농지 축소를 막기 위해서 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사업이 농지은행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차장님? 네, 박사님 말씀처럼 이 농지 관리는 저희 농어촌공사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영농 규모를 키우고 농지를 집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90년도부터 2016년까지 농지 규모화에 7조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었고요. 2004년부터는 FTA 등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과수 부분에 또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서 과원 규모화를 위해서 약 2조 7천억 원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규모화를 목적으로 해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합병을 원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어떤 그 사업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그 영농 규모화 사업만으로 이 농지 이용 효율화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농 규모화 이외에도 공동농업 경영체 육성 같은 그 농지 집단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쌀 생산 과잉이라는 이런 현실하에서 논의 이 쌀 이외 다른 담리작이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담리작 재배나 그리고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인이나 그리고 들녘 경영체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려하신 그 쌀 과일 생산 문제는 농가도 사실 이 소득의 불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올해에는 농지 규모화 사업의 지원 방식도 일부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 매매 사업 같은 경우는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쌀전업농의 지원 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밭 전업 농가나 신규 취농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2030 세대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5만 원이었습니다. 처장님, 적지 않은 금액이죠? 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2006년부터 농가 경영회생 지원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부채가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그런 농가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한 그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해당 농가는 그 농지를 다시 1%의 저리로 임차를 해서 경영에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8,600농가에게 2조 2천억 원 이상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참 많은 곳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과도 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 성과가 어떤가요? 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총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혜택만 보더라도 약 2,60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절감을 했고요. 혹시 그 농지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입을 수 있는 자산 손실, 그런 부분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7,500억 이상이 됩니다. 농가당 평균으로 보면은 이자는 약 3,1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입었고요. 자산 손실 방지가 농가당 약 8,700만 원 정도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경영회생 사업이 도입된 이래로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농업인들이 영농 의욕을 다시 찾고 그리고 소득을 보존해 줌으로써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900억 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의 경영위기 농가에 회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그 부채 농가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급적 이 농지를 원활하게 판매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판매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최근에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판매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훌륭한 어떤 개선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농지은행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소득 증가를 위한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 경우 또 이런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한 연령층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50%로 이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최근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은 농촌 노인들의 약 84%가 경제적 불만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농촌 노인들의 영시한 소규모의 농사와 월 20만 원 한도의 어떤 기초연금만으로 인간다운 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노후 생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인데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입 조건은 5년 이상 영농 경력만 있으시면 되고요.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그런 다른 연금을 받고 계셔도 가입에는 제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약 6,800명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요. 지역별로 농지 가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3개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약 74세 정도의 농업인들이 월 평균 100만 원 정도의 농지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신규 가입자가 2,100명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농업 경제에서 복지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농촌 생활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이라면 오늘 정보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박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년대 중반까지 이 농지은행 사업은 살전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 규모화 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러한 사업 중점의 어떤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지원 대상에서 쌀뿐 아니라 모든 경종작물을 포함하는 어떤 전업농 일반으로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전업농으로 대표되는 이 개별 농가에 대한 규모화 지원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조직경영체로 전력경영체와 같은 그런 조직경영체의 농지 집단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농지 매입 비축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농지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개편.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지에 대한 매입, 비축, 매도 기능을 수행해서 농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조성광 농지은행 처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박사님의 그 고견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농지은행 사업의 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앞으로의 농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달리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생산이나 가공, 관광 등이 결합된 그런 6차 산업화 등으로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우리 농업의 가치에 눈을 뜨고 농촌에서 희망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귀농이든 청년 농업이든 결국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돼야 농촌에 사람이 머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살기 좋은 농촌, 또 소득 안정화를 갖춘 농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흑사랑 물사랑 백년지대계 농정행정 두 번째 정책 토론 농지은행 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